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입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진료해오며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한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환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해 드려야 했던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당뇨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환자 중 한 분은 평생을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오신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단순한 발바닥 통증이었어요. 그런데 진찰을 하다 보니 발가락 끝이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검게 죽은 조직처럼 말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염증이 내부에서 진행 중이었고 이미 감각도 없었죠. 검사 결과는 당뇨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말초혈관 합병증과 신경합병증이 겹쳐서 결국 그분은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절단은 의사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죠.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미 오래전부터 당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자각 없이 살아왔던 결과였던 겁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고 증상을 놓쳤던 겁니다. 당뇨는 그렇게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장 통증이 없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죠. 하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이 시작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은 이미 약해져 있고 콩팥은 기능을 잃어가고 눈은 서서히 시야를 잃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괴사로, 감각은 소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미리 알아차리고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당뇨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립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배고픔을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의 소리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질환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당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병이 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부터 대동맥처럼 굵은 혈관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망이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면 높은 혈당이 계속해서 혈관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에 염증세포와 지방질, 노폐물들이 달라붙어요. 마치 강물 바닥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처럼요. 결국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동맥경화증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혈관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뇌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면 뇌의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경색이 생깁니다. 또 약해진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죠. 말 그대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심장입니다.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 생기고 그 다음엔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쓰러지는 심장마비.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심한 경우는 대동맥 파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그만큼 위중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세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눈, 신장, 그리고 신경이에요.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망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이 혈관들이 손상돼 당뇨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이르게 되죠. 콩팥, 즉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인데요. 당이 많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망가져 단백뇨가 생기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투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경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신경을 손상시키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를 느끼지 못하고 염증이나 감염이 커지게 되죠. 심하면 화상이나 괴사까지도 이어집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뇨는 혈관의 질병이자 전신을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손상시켜 갑니다. 당뇨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시죠? 당뇨병은 흔히 피 검사로만 진단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피부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를 미리 보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사소한 변화들이 당뇨 전 단계 혹은 초기 당뇨를 암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런 피부 증상 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쥐젖과 흑색극세포증입니다. 먼저 쥐젖부터 말씀드릴게요. 쥐젖은 피부에 작게 돌출된 살점처럼 생긴 양성 종양입니다. 주로 목 주변, 겨드랑이, 눈꺼풀, 가슴 및 사타구니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생기죠.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갑자기 많아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쥐젖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건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피부 내 혈류 흐름이 바뀌고 피부 재생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목에 쥐젖이 자꾸 생긴다는 중년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혈당 검사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흑색극세포증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나도 그런데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흑색극세포증은 말 그대로 피부가 검게 착색되고 거칠어지고 두꺼워지는 증상입니다. 특히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팔꿈치, 무릎 뒤쪽 등 피부가 자주 접히고 마찰이 많은 부위에 생깁니다. 비만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분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피부가 마치 때가 낀 것처럼 거뭇해지고 만져보면 꺼끌꺼끌하거나 약간 벗겨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흑색극세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피부 증상은 단순히 외모 문제를 넘어서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사 이상을 경고하는 일종의 알람입니다. 특히 동시에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혈당, 인슐린 수치,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한 여성 환자 한 분도 기억납니다. 50대 초반이었고 살이 좀 찐 이후로 목 뒷덜미가 거뭇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때인 줄 알고 박박 문질렀지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오셨던 겁니다. 검사해보니 공복혈당이 이미 당뇨 전 단계 수치를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높았습니다. 그분은 아직 당뇨 확진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그 길목에 서 있었던 거죠. 피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면 그 다음은 몸 전체의 컨디션이 말해주는 신호들입니다. 당뇨병은 단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몸을 잠식하면서 다양한 경고를 보내요. 이른바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포착하면 당뇨병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극심한 식곤증입니다. 누구나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하고 졸리죠. 위로 혈액이 몰리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의 식곤증은 다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식사 후 정신을 잃을 듯한 졸음이 찾아옵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만큼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 몸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요. 이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몸속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배가 고픈데 혈관에는 당이 넘쳐 흐르는 이상한 상태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곤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허기와 폭식입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공복감을 서서히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식욕이 몰려옵니다. 급히 뭔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거나 간식을 폭식하게 됩니다. 이건 뇌가 혈당 신호를 왜곡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당을 흡수하지 못해 계속 배고프다고 오인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식사 후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증상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꼭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빵 같은 달달한 게 당깁니다. 이는 우리 몸이 혈당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탄수화물을 더 달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디저트를 과하게 먹고 또 다음 끼니 전엔 더 허기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미 혈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초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죠. 무릎, 정강이, 발등처럼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증상들은 일상에서 누구나 한두 번은 겪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성과 강도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심하게 나타난다면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동시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물 많이 마심, 다뇨소변 많이 봄, 다식 음식 많이 먹음입니다. 이걸 흔히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하죠. 먼저 다음, 즉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높은 혈당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삼투압 작용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혈관 쪽으로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려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됩니다.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입이 바짝바짝 마르며 밤에도 자주 깨서 물을 찾는 분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꼭 혈당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다뇨, 즉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당연히 소변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단순히 배출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변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서는 당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당을 걸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신장의 역과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소변에 당이 섞여 배출됩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많아지고 거품이 섞이거나 끈적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생겼다면 그 또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식 많이 먹는 증상입니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죠. 우리 몸 안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왜 자꾸 허기지고 더 먹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 속 당은 많은데 세포가 그 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세포 입장에선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결국 우리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다식 증상은 초기에 눈치채기 힘든데요. 식사를 했는데도 자꾸 허기가 지고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에 손이 자주 간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오더라도 대부분 무심코 넘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물을 많이 마시니 화장실도 자주 가는 거겠지 하며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당뇨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한 혈액 검사와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증상이 당뇨병 진단의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당뇨병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가진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거품료, 입 안 증상, 그리고 3초 주먹 테스트입니다. 먼저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봤을 때 유난히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변 줄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소변은 맑고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생기면 혈중 당과 단백질이 신장의 역과 능력을 넘어서면서 소변으로 배출되죠. 이때 단백질이 포함된 소변은 마치 세제를 섞은 물처럼 거품을 일으킵니다. 물론 거품료가 무조건 당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신장질환, 탈수 또는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거품료가 며칠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 꼭 혈당과 소변 단백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안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당뇨는 입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세균 증식이 쉬워지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가 유난히 빨갛거나 민감해짐, 백태가 두껍게 끼고 잘 지워지지 않음, 입안에 상처가 자주 생김, 잇몸 염증이나 치은염이 반복됨. 이런 변화들은 혈당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이 치주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 3초 주먹 테스트입니다. 이건 제가 외래 진료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보여드리는 자가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갑자기 활짝 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바라보며 혈색이 다시 빨갛게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세어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혈관 상태라면 3초 이내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초 혈관이 손상되어 있거나 혈류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하얗게 지속되거나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건 당뇨에 의해 혈관이 좁아졌거나 손상됐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손끝이나 발끝의 색이 자주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 외에도 당뇨 환자들은 종종 입이 마르고 텁텁하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호소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몸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자가진단법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당 검사와 당화혈색소 측정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한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 수면, 그리고 운동 습관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 떡,
빵, 면, 과자, 주스 같은 음식들을 너무 자주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합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점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정제된 형태로 섭취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미, 흰빵, 흰국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은 가급적 줄이고 대신 통곡류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는 절대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일은 씹어서 드시고 하루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이 당뇨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에서 수면 부족은 당대사 조절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는 낮아지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올라가게 돼요. 결국 잠을 못 자면 혈당도 높아지고 과식도 하게 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키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정리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의 숙면을 확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이 혈당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되어 있죠. 특히 식사 후 걷기는 정말 효과가 탁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에 가벼운 산책만 해도 혈당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분씩 꼭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후 10분, 하루 3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단, 당뇨 환자라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이고 지속 가능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혈당 수치가 공복에 13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잠자는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늘리자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당뇨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 변화는 반드시 몸으로 나타납니다. 당뇨병이라는 질환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습관, 수면, 운동.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실천하고 지속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생활이 바뀌면 병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권고하는 지침에도 당뇨병 예방의 핵심은 고위험군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개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전 단계 환자 중 적절한 체중 감량과 식사 조절만으로 약 58%가 당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죠. 이는 약물 치료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과입니다. 심지어 2021년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 초기 6개월 이내에 식습관을 조절하고 주당 15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환자들은 3년 뒤에 당뇨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율이 46%에 달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고 정직하게 다뤄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루 이틀 시도가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된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의 핵심은 습관화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한 숟갈을 추가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저녁 먹고 10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늦게 자던 생활을 조금만 앞당겨 자정 이전에 잠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나는 당뇨병을 예방했다, 나는 당뇨 수치를 되돌렸다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도 약도 줄이고 체중도 감량하고 혈당도 정상화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처음은 어려웠지만 몸이 바뀌니까 계속하게 되더라. 여러분, 당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당뇨병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과 장기에 영향을 주는 병이다. 피부와 몸 상태의 작은 변화로 초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다음, 다뇨, 다식은 당뇨의 3대 증상.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다. 식사, 수면, 운동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를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내게 해당된다고 느끼셨다면 이 기회에 꼭 가까운 병의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10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흰쌀을 줄였습니다.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실천이 여러분을 건강으로 이끌 겁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돌본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